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11월 셋째 주 김영춘TV 세상 읽기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소수 대란과 암모니아입니다. 요소수가 뭔가? 저는 요소라는 말은 알아도 요소수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디젤차를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은 없는데 디젤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덜 아시더군요. 옛날 디젤차는 이 요소수라는 게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 디젤차는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뒤에 달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저감 장치를 장치에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소수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차량을 제작할 때 아예 SCR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미리 달기 때문에 여기에 촉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이런 요소수가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뒤져도 보고 했는데 별거 아니더구만요. 요소수는 요소와 정제수를 약 2대1 비율로 배합하는 건데 문제는 요소입니다.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 사태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왜 유독 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냐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소를 생산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석탄이나 석유, 가스 이런 걸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요소를 생산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소는 그런 석탄을 코크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가지고 다른 공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석탄 부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요소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만 생산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생산을 많이 해요. 미국은 비료회사 하나가 한 1000만 톤씩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9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자체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암모니아 요소를 다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소 이야기하다가 암모니아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소는 암모니아로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요소와 암모니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요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요소는 흔히 우리가 매일매일 배출하는 소변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변을 가지고 농사에 짓는 거름으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소가 비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질소, 인산, 칼리 이게 인공 비료의 핵심 성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들 때 이 요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이 요소도 그 중에 60% 이상이 사실은 비료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용 요소들입니다. 그렇다시피 이 요소는 암모니아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미국도 요소를 직접 생산한다기보다는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를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암모니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암모니아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들이 주로 자원부국들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하고 비슷하죠. 석유가 나지도 않고 석탄이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처럼 요소수 대란이 안 일어날까요? 그거는 일본이 암모니아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암모니아의 80%를 미쓰이 화학 같은 큰 회사들이 생산을 한다고 해요. 1년에 2달치 정도의 비축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요소수 대란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요소수 대란이라는 게 결국은 차량용 요소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일본의 디젤 승용차 비율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아마도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생산되고 디젤을 직접 원료로 하는 그런 승용차가 우리보다 훨씬 비율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이 왜 80%의 암모니아를 직접 생산하는가? 여러분, 암모니아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요소를 생산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용 소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컨대 나일론 같은 그런 합성 섬유를 만드는 원료로도 쓰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합성 수지를 생산하는 데 촉매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의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일본은 작년에 발표한 탈탄소 2050년 전략에서도 암모니아와 수소를 차세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일본은 국내에서 천연가스 발전에 이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합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천연가스 30%에 암모니아 70%를 섞어서 발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이 대폭 줄어들겠죠. 미세먼지도 안 나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 석탄 원료에다가 아모니아 가스를 20% 정도 혼합해서 석탄 발전소의 CO2 배출을 저감시키는 이런 방안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본은 이 암모니아를 국내 소비량의 약 80%를 생산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농업용, 산업용 원료로서뿐만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아모니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암모니아 소비가 대폭 늘어날 거니까 한 2030년까지는 매년 한 300만 톤 정도를 수입하겠다. 우리도 이제는 이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암모니아를 그냥 차량용 요소에 필요한 그런 성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이 암모니아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암모니아 생산 전략 그리고 수입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암모니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우리 세상 읽기 순서에서 암모니아를 수소 경제 이야기하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질소와 이 수소의 화합물인 거죠. 그래서 질소는 공기 중에 제일 흔한 게 질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소를 공기 중에서 채취를 하는 동시에 수소는 자연적으로 그냥 뽑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석탄이나 석유, 또 천연가스 같은 데서 공정 처리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생산에는 역시 자원 부국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 수소와 질소를 결합시켜서 인공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개발된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100년 전에 인공 암모니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공 비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전에 유럽의 하버라는 사람이 또 그 뒤에는 보쉬라는 사람이 인공 암모니아를 합성한 공로로 또 대량 생산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각각 시차를 두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암모니아의 인공 합성은 인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업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암모니아 합성법에 의해서 인공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그런 면에서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그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부생 암모니아를 일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주로 그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일본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80%의 내수 소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단지 생산비만 따지면은 분명히 일본도 국내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국내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많은 회사가 포기해버렸으니까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국내 생산을 확보해낼 수 있는지 그 사례 연구를 긴밀하게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생산 물자로 암모니아를 지정을 해서 국내 생산분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하고 그러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수입에 의존하는 그 수입도 수입선을 지금처럼 중국이나 이런 일부 국가에 올인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변화시켜서 수입선을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요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촉매 반응제로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화학연구원이라는 데서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빨리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서 차량용 요소수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역시 암모니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전략물자다. 그런 인식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에너지 자원이 뭡니까? 지금 석유가 그런 거고요.
또 천연가스도 이제 그 위치로 격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 비축 물자로 약 2달분 정도의 물자를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쌀은 어떤가요? 쌀을 경제 논리로 생산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쌀 생산비가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턱없이 비쌉니다. 4배, 5배 이상 비싼 그런 생산비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만 이야기하면은 쌀은 생산하면 안 되죠.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생산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의 주식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과거로부터 수천 년 동안 생산해 오던 이 쌀 생산 농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가 전략의 고려 때문에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국가가 1년에 수조 원의 돈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쌀 농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암모니아도 쌀이나 석유와 같은 그런 수준의 국가 전략 물자로 저는 격상되리라 봅니다. 단지 그냥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것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 다시 말해서 탄소 사회로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O2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암모니아 방식이라면 역시 수소와 마찬가지로 좋은 생산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로 가고요. 또 블루 수소나 블루 암모니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생산 과정에서 CO2가 배출이 되면은 그 CO2를 호액을 해서 방출되지 않게 만들고, 그런 방식이 바로 블루 아모니아고 블루 수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수출 수입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런 블루 암모니아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고려를 해가면서 암모니아와 수소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대란 문제부터 시작해서 요소,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중요한 에너지원의 문제 함께 여러분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불면증 자가치료. 오늘 예고한 대로 호흡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던 게, 잠이 잘 안 올 때는 숫자를 세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보통 숫자를 거꾸로 100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세라 이런 방법도 많이 이야기된 건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신경 쓰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없애버리고 그 숫자 역산을 하는 과정에 몰입을 하면서 잠이 온다, 이런 이치입니다. 그런 방법도 저도 옛날에 써보기도 했는데 요즘 제가 쓰는 방법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단전호흡 같은 거 혹은 명상할 때 쓰는 호흡법을 조금 차용해 봤습니다. 우선 심호흡을 합니다.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도 호흡을 자주 가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큰 숨을 들이마시고 단전까지 쭉 호흡을 들이밀고 다시 그 호흡을 천천히 뱉어내는 이런 긴 호흡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수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그러면서 명상할 때 이 숨 들이쉬는 것을 의식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식의 과정을 숫자를 통해서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한 10가지 세어보는 거죠. 들이쉬는 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가지 세어보십시오. 혹시 좀 숨이 짧으면은 뭐 꼭 10가지 안 세도 됩니다. 7, 8 정도에서 다시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내쉬고요. 이 내쉬는 과정에서는 굳이 숫자를 안 세도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내쉬고 천천히 다시 들이쉬는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는 숨을 코끝에서부터 의식하면서 이 100까지 집어넣고 숫자를 세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이걸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꿈속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잠은 보약입니다.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잠 4-5시간만 자면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잠을 설치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은 잠자리 시간이 7, 8시간이 있어도 일상생활 하는데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편안하고
숙면 취하는 그런 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잘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이제 가을이 아주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더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